비타민 D 정말 꼭 먹어야 할까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영양제죠. 약국에서도 마트에서도 비타민 D는 항상 눈에 띄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서 먹어본 적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은 비타민 D가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뼈 건강에 좋다, 면역력을 높인다, 우울증에도 효과 있다, 심혈관 질환도 예방한다. 그만큼 많은 효능이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일까요? 비타민 D는 그렇게 만능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결핍 상태일까요? 보충제를 먹어야 할 만큼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과장된 정보에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비타민 D에 대한 진실 꼼꼼히 풀어드립니다. 먼저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죠. 그래서 한번 흡수되면 몸에 오래 남아요. 물에 녹는 비타민은 과하게 먹어도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하지만 지용성은 달라요. 지방 조직에 쌓이고 잘 배출되지 않죠. 그래서 복용에 더 주의가 필요해요. 비타민 D는 비타민이지만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몸의 여러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은 칼슘 흡수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잘 흡수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유를 마셔도 뼈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D는 여러 기능을 해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고 염증을 조절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면역계와의 관련성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비타민 D 보충제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죠. 하지만 이 연구들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비타민 D가 낮아서 질병이 생긴 건지, 질병 때문에 수치가 낮아진 건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적인 복용보다 개인 상태에 맞춘 복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결핍 상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누구는 우리나라 사람 70%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검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말하죠. 기준을 바꾸면 결핍이 아닌 사람도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국가나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한 기관은 혈중 농도가 20 이상이면 충분, 또 다른 곳은 30 이상이어야 충분하다고 해요. 이 기준에 따라 결핍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무조건 보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생활 습관이나 증상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섭취할까요? 첫 번째는 햇볕이에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만들어져요. 피부에 햇빛이 닿으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햇볕을 팔이나 다리에 쬐어주는 것으로 충분하죠. 하지만 현대인은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죠. 햇볕으로만 충분한 양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예요.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은 연어, 고등어, 정어리,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에요. 하지만 식품으로만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인 보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 연령, 질병 유무, 기존 수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해요. 특히 노인이나 햇볕 노출이 적은 분, 골다공증 환자나 흡수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보충제를 먹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비타민 D도 과잉 섭취 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고칼슘 혈증입니다. 몸속 칼슘이 너무 많아져 구토, 오심, 복통, 신장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고용량 보충제를 오래 먹은 사람 중 뼈 건강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즉, 비타민 D도 적절하게 먹어야 해요. 결핍은 문제지만 과잉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피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용량을 조절합니다. 자신이 결핍 상태인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비타민 D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지용성이라 공복보다는 식후 섭취가 좋아요. 특히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가죠. 물론 공복에 먹는다고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체내에 축적되는 성분이니 하루하루가 아니라 전체적인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제는 종류가 많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3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D3가 흡수율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구입할 때는 제품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또한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안전하게 제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혹 과장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도 있어요. 인터넷 후기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무조건적인 복용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내 몸 상태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올바르게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내 몸에는 얼마나 필요한지, 하루 섭취량은 어떻게 정할지 다음 2부에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결핍도 문제지만 과잉도 위험하다고 했죠. 그럼 어디까지가 적절한 섭취일까요? 먼저 알아야 할 건 나이에 따라 필요량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보면 권장량은 하루 600 정도예요. 하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800까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도 섭취량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일반적인 권장량일 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햇빛을 자주 쬐는 사람은 섭취량이 적어도 되고 실내에만 있는 사람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검사로 확인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피검사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 보충제 용량도 조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치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단기간 고용량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야 해요. 고용량 보충제는 독성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복용하면 위험해요. 그렇다면 시중에 나오는 비타민 D 보충제는 보통 어떤 용량일까요? 하루 한 알 제품 기준으로 많게는 2000까지도 있습니다. 500, 1000, 2000 등 다양한 용량이 존재하는데요.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1000 이하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특히 2000 이상 복용 시에는 몇 주 이상 장기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량을 단기간 복용한 뒤 유지 용량으로 낮추는 방식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의사의 지시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비타민 D 수치까지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제에는 D와 D3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구조는 다르지만 기능은 비슷해요.
하지만 흡수율과 체내 유지 기간은 D3가 더 우수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충제는 비타민 D3로 구성돼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D3 제품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기억하세요.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에 녹는 성질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더 잘 흡수됩니다. 공복에 먹어도 되긴 하지만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먹는 식사, 예를 들어 아침이나 점심 식후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매일매일 먹는 것보다 주 단위로 나눠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고용량을 먹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복약 수능도가 낮은 분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의사 지시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비타민 D가 몇 용량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복용하는 다른 영양제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중복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D가 있고 칼슘 보충제에도 함께 들어있죠. 여기에 따로 비타민 D 보충제를 먹고 있다면 과잉 섭취 위험이 생깁니다. 또한 비타민 D와 궁합이 좋은 영양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의 활성화를 도와주고 체내 이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 D 보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비타민 K입니다. 특히 K는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잘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하게 하고 비타민 K가 그 칼슘이 갈 곳을 제대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비타민 D3와 K를 함께 담은 복합 제품도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복용해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K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마그네슘 또한 과잉 섭취 시 설사나 복통 등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영양제든 무조건 좋은 건 없어요.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단기 효과보다는 장기 관리가 중요한 영양소예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 수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습관을 만들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고 필요할 땐 보충제를 더해주는 것.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조합하면 됩니다. 무작정 고용량 보충제를 먹기보다 생활 습관 속에서 천천히 바꿔보는 게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한지 궁금하다면 병원에서 수치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남용하거나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 이상으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면역력, 우울증, 심장병, 암까지 수많은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정말 만병통치약일까요?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요? 이번 3부에서는 비타민 D와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먼저 면역력입니다. 비타민 D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모두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감염에 대응하는 면역세포의 활성도에 비타민 D가 작용한다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아직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즉, 비타민 D가 낮아서 병이 심해졌을 수도 있지만 병이 심해서 비타민 D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의학계의 중론입니다. 이런 논란은 다른 질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게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타민 D가 그 병을 직접 유발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D가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고 기분 조절에 관련 있는 부위에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실제로 비타민 D가 낮은 사람에게 우울감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를 먹으면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전문가 의견은 많습니다. 다음은 암입니다.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과 비타민 D 수치의 상관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가 진행됐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결핍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특정 질병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연구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밝혀진 연관성과 확실한 인과관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보충제를 무조건 권장하긴 어려워요.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낮은 사람들에게 질병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보충제를 먹으면 병이 사라진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비타민 D 보충제가 항상 안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양제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과잉 섭취 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고용량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 신장 손상, 위장 장애, 뼈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만 복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광고입니다. 요즘 건강기능식품 광고 보면 비타민 D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만 먹으면 암, 우울증, 심장병까지 예방된다. 이런 문구 많이 보셨죠? 이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D는 중요한 영양소지만 절대 마법의 약이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비타민 D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공식 효능입니다. 그 외에 질환 관련 내용은 모두 연구 단계에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광고 문구만 믿고 과잉 복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적정 용량의 보충제를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아침 햇살을 조금 더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기고 그 위에 보충제가 더해지는 거예요. 햇볕, 식사, 보충제. 이 세 가지의 균형이 건강한 비타민 D 관리법입니다. 이제 중요한 요점 정리해 볼게요. 비타민 D는 면역계, 심장, 뼈, 기분 여러 분야에 관여하지만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된 건 아직 적습니다. 그러니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한가? 내 생활은 어떤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검사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비타민 D에 대한 과신도 과소평가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를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합성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햇빛이 있는 나라에서는 결핍이 적어야 할 텐데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비타민 D 결핍 인구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출퇴근, 공부, 업무 모두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햇볕을 쬐는 시간은 하루 중 몇 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습관처럼 바릅니다. 피부 건강엔 좋지만 비타민 D 합성은 막아버리게 되죠. 특히 여성은 미백이나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 햇볕을 더 철저히 피합니다. 결국 햇빛을 통한 자연 합성이 어려운 구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도시 구조와 환경입니다. 고층 건물과 빽빽한 구조는 햇빛이 닿는 면적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 높은 건물 그림자 안에선 정오에도 햇살을 보기 어렵죠. 게다가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하늘을 덮는 날이 많아 자외선의 양 자체도 줄어들고 있어요. 세 번째, 식습관도 한몫합니다. 우리 식탁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재료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 달걀, 간 같은 식품을 매일 챙겨 먹기 쉽지 않죠. 서양에서는 우유나 시리얼에 비타민 D를 강화해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강화식품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번째, 계절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햇빛 각도가 낮아져 피부에 닿는 자외선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겨울철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여름철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결핍 증상이 더 잘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적, 생활적 요인들이 우리의 비타민 D를 부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일상 속 작은 변화에 있습니다. 우선 햇빛을 피하지 마세요. 아침 햇살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고 비타민 D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출근 전에 잠깐이라도 산책하거나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잠깐이라도 팔이나 다리를 드러내고 햇볕을 받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창문 너머 햇살은 효과가 없습니다. 유리를 통과하면 자외선비가 차단돼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직접 피부에 햇볕이 닿아야 합니다. 다음은 식단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은 비타민 D가 풍부한 대표 식품이죠. 달걀, 노른자, 간, 표고버섯 등도 매일 식단에 넣어주세요. 강화 우유나 강화 두유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식사와 함께 지용성 비타민 섭취가 가능하니 흡수도 잘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타민 D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해요. 혈액 검사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하다면 별도로 요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수치를 알면 내가 부족한 상태인지 보충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때 연령과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보충제 용량도 달라집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년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실외 활동도 줄어들죠. 비타민 D 결핍이 골절과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여성입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
비타민 D와 칼슘 섭취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장기 청소년입니다. 키 성장을 위해 칼슘과 함께 비타민 D가 꼭 필요하죠. 하지만 학교 수업, 학원 등으로 실내 생활이 많아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연령대에 따라 중요성이 더해지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생활 속 실천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햇볕이 좋은 날엔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걷기, 점심시간에 건물 주변 한 바퀴 돌기, 버섯, 달걀, 연어가 들어간 간단한 샐러드 만들기, 보충제는 내 수치에 맞게 의사와 상의해 선택하기. 이런 작은 루틴이 비타민 D 부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타민 D는 한번 결핍되면 금방 회복되기 어려워요. 축적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결국 우리의 몸은 답을 보여줄 겁니다. 건강은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한 걸음씩 바꿔보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타민 D 결핍 증상은 다른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피로감, 무기력하고 자꾸 눕고 싶을 때 단순한 피곤함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죠.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해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신호는 근육통과 뼈 통증입니다. 허리나 다리가 자주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릴 때도 비타민 D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근육이 뻣뻣하고 쑤시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면역력 저하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꾸 감기에 걸리고 한번 걸리면 오래 갈 때, 상처 회복이 느릴 때, 그럴 때도 비타민 D 부족을 의심할 수 있죠. 정서적인 변화도 나타날 수 있어요. 기분이 가라앉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진다면 몸속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우울증, 불안장애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밤에 자주 깨는 경우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상들이 모두 비타민 D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어요. 다른 원인일 수도 있기에 결국 혈중 수치를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대로 비타민 D를 과잉 섭취할 경우엔 어떤 신호가 올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소화기 증상입니다. 속이 메스꺼리고 구역감이 들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변비나 설사 등 배변 습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장 관련 증상입니다. 칼슘 수치가 높아져 신장결석이 생기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심한 경우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신경계 변화입니다. 두통, 혼란, 집중력 저하, 현기증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증상은 고용량을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 더 자주 나타납니다. 문제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한번 몸에 들어오면 오래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이 생기기 전에 용량 조절을 꼭 해야 합니다. 가끔 고용량 비타민 D를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고용량은 혈중 농도를 빠르게 높이는 대신 부작용 위험도 함께 높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먹을 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정말 결핍 상태인지 검사로 확인할 것. 둘째, 제품 용량을 꼭 확인할 것. 셋째, 다른 영양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성분을 꼼꼼히 살필 것. 넷째, 섭취 기간과 복용 방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또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최근 내가 햇빛을 얼마나 쬐고 있는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고 있는가? 체중이나 나이, 건강 상태가 갑자기 변하진 않았는가?
감정 기복이나 체력 저하가 평소보다 심해졌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가 많다면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 수치는 사소해 보이지만 건강 전반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보충제를 시작했다면 처음 복용한 날짜, 용량, 증상 변화 등을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복용을 중단하거나 재조정할 때 참고가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점,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과잉이나 결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한 번에 쌓이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생활 습관과 식사, 그리고 햇빛 노출이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 몸을 한 번 더 살피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건강관리예요. 이제 1부부터 5부까지 비타민 D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였던 이 영양소의 진실이 이제는 더 명확하게 느껴지시죠?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친구지만 가깝고도 조심해야 할 존재입니다. 필요할 땐 제대로, 아닐 땐 자연스럽게 그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